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8년 6월 14일을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은 그날 멕시코와 프랑스 월드컵 첫 번째 경기가 있던 새벽이었죠. 사실 그날 사람들은요, 월드컵 경기에 다 시선이 뺏겨 있어서 길에 별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새벽 약 2, 3시경에요. 한 택시기사가 이제 사람들이 다 축구를 보러 간 터라서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빈 택시를 끌고 그나마 있는 손님을 좀 태우기 위해서 근처를 돌아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 앞에서 한 여성이 계단에서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힘겹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여성이 상의는 입고 있지만 하의는 벗겨진 채예요. 이거 뭔가 사건의 심각성을 눈치챈 택시기사가 그녀에게 다가갔죠. 자, 이때 발견된 최 씨는 목과 배에 칼에 찔린 상태였고요. 가까스로 택시기사를 통해서 사고를 신고하게 되는데, 그녀가 이제 경찰이 왔을 때 힘겹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저 건물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에 뭐요? 사람이 죽어있어요. 그곳은 바로 이곳 사바이 단란주점입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요, 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에 그냥 눈을 가려버렸다고 해요. 자,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이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총 7명입니다. 여주인 이 씨, 그리고 이 씨와 친분이 있던 택시기사 고 씨, 그리고 그 외에 남자 3명의 손님, 그리고 살아남은 최 씨, 그리고 최 씨의 친구 김 씨. 이제 여러분 여기다 보시다시피 살해 현장이 됐는데요. 여주인 이 씨가 허벅지와 등에 매우 깊게 찔린 흔적을 가진 채 이제 사망해 있었고, 더 잔혹했던 건 이 씨의 입 가장자리에 14cm의 그 칼로 찢겨나간 상처가 있었어요. 이런 식이겠죠. 택시기사 고 씨는 몸에 17군데나 칼에 찔려 있었고 여기저기 베인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건 김 씨였어요. 목이 반쯤 잘려 있었고요. 이마에는 누군가 밟은 듯한 신발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돌아봤어요. 사건 현장은 사실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 사건 현장을 재현한 그 사진을 제가 참고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자, 화장대 세면대에는요, 배수구를 막은 흔적이 있었고 물이 틀어져 있었어요. 그 넘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려와서 바닥에 있던 혈흔과 섞여서 바닥이 흥건한 상태였고요. 주점의 한 곳에서는요, 이렇게 접시와 유리들이 막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잔혹했던 건 뭐냐면, 이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사실 이 광경은 어떠한 법의학자가 보더라도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8년 6월 14일 사바이 단란주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전날 밤 13일 저녁 10시에는요, 원래 사바이 단란주점의 여주인이었던 이 씨 대신에 그녀의 언니가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3명 손님이 들어오게 되죠. 방에서 이 3명 중에 용의자 A씨가 야, 도미 부르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용의자 B씨가 지금 그럴 때야? 하면서 이 3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양주 한 병과 과일을 주문해서 먹고 마시고 있었죠. 그러다 밤 12시쯤 여주인 이 씨가 가게에 도착을 하고 가게를 보던 언니의 남편이 찾아와서 집에 가서 축구 경기 보자 하면서 그들은 가게를 떠나게 됩니다. 자, 멕시코와의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씨의 언니가 가게에 전화를 했죠. 가게 어떠냐고. 그리고 가게에 남아있던 이 씨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12시쯤에는요. 자, 그리고 축구 전반전이 끝날 시점 오전 1시 30분에
한전 1시 30분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저희가 보아지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2시 반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1998년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건 발생 당시에는 CCTV가 발달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골목에는 CCTV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 현장에 범인들이 남기고 간 증거를 위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행 현장은 상당히 난잡합니다. 상당히 난잡해서 제가 또 약간의 그 피가 있는 부분은, 혈흔이 있는 부분은 조금 가리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부분은 뭐니 해도 지문이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과학수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다 보니까 지문을 대조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이 묻었을 만한 그 접시와 컵들은 이 용의자들이 다 깨부수고 간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 씨였어요. 그래서 최 씨의 증언으로 이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최 씨는 그날 친구인 김 씨가 야,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해서 사바이 단란주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범인들의 옆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여주인 이 씨가 잠깐 이제 범인들하고 이 합방을 좀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방에 가서 용의자들과 술을 좀 마시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지면서 이 최 씨가 다시 자신과 김 씨의 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범인을 마주쳤던 때는 잠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용의자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근데 그때 범인들이, 이 용의자들이 카운터에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뭐 내일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화장실에서 갔고 볼일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친구 김 씨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방으로 여주인 이 씨와 택시기사 고 씨가 손이 묶여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생각하세요. 여주인 이 씨가 있었고 여주인 이 씨 옆에 친구 고 씨가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방에 용의자 3명이 있었고 나머지 이 친구 또 2이 있었고요. 이 김 씨하고 최 씨 요 다른 방에 있었고요. 근데 주인이었던 이 씨하고 주인 친구 고 씨가 손이 묶여서 이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서 용의자 3명도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주인 이 씨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택시기사 고 씨, 친구였던 고 씨는 말로 합시다 하고 달랬어요. 하지만 범인들은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자, 범인들이 김 씨에게, 이제 김 씨가 누구냐면은 살아남은 최 씨의 친구죠. 그러니까 이미 2사람을 살해하고 이 방에 있는 이제 2사람을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근데 이때 그 친구 김 씨한테 금목걸이가 있었나 봐요. 금목걸이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범인들이 김 씨의 머리를 밟아서 잔인하게 살해해요. 이후 살아남은 최 씨는 범인들에게 배와 목에 칼을 맞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급소를 피해서 살 수는 있었어요. 경찰들에게는 최 씨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몸을 이제 칼로 맞고 나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범인들이 야, 죽었는지 빨리 살았는지 확인해봐봐 하는 말과 빨리 가자, 시간 없어 하면서 도망을 간 것이었죠. 자, 수사 결과 먼저 가게를 굉장히 급하게 뒤진 듯한 흔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택시기사 고 씨가 그 바지 주머니가 칼로 찢어진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금목걸이와 금팔찌,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현금의 일부가 없어진 게 확인이 되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면 강도 사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수법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먼저 피해자 한 명의 금시계가 사건 현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금반지 역시 뺏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군가 금품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이미 사람 죽였겠다, 남아있는 거 다 가져갔을 텐데 일부만 가져가고 일부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물론 빨리 가자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가져가지 못했을 수 있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었죠? 머리카락을 잘라서 흐트려놨어요. 특히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 그 피해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흐트려 놓을 시간. 근데 이게 칼로 머리를 자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럴 시간은 있는데 금품을 가져갈 시간은 없었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살아남은 최 씨는요, 이 범인들한테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범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퇴직당했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최 씨 또한 이건 그러니까 살아남은 최 씨 또한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기억하는 이 범행 현장은 결코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범인 일당들 중에서 유독 A 씨가 조폭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1998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1990년도 말에는요, 대도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조폭분들이 이제 활개를 치면서 갖가지 폭력 사건을 일으켰던, 그리고 또 살인 사건까지 일으켰던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가 뭐였냐면은 이 생존자 최 씨가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데 있어서 범인 칼이 엄청 길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칼이 아니었고 굉장히 하얗고 반짝거리는데 두께가 얇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게 생각나죠? 그렇죠. 이런 이제 회칼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굉장히 얇은 거. 일반 가정에선 잘 쓰지 않죠. 이 증언대로라면 범인들이 이 쓴 칼은 흔히 사시미 칼로 불리면서 회를 손질할 때 쓰는 회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조폭들은 살인 무기로 회칼을 썼대요. 그러면 어쩌면 정말 이 사건을 일으킨 이 범인의 일당들은 조폭들이었을 수도 있다는데 설득력이 부여가 되죠. 자, 2016년 2월 27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바이 건물주를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바이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약간 고급 음식점 옆에 딸려있는 단란주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바이 음식점이, 고급 음식점이 세 사람이 돈을 합해서 만들어낸 그런 음식점이었는데 혹시 이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단란주점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라고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해요. 사바이 음식점이 이미 98년도 무렵에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씨 자매 같은,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이씨 자매는 뭐 단란주점만 임대를 받은 거지 조폭이 여기 굳이 들어와가지고 노릴 만한, 뭐 싸움이 일어날 만한 그런 어떤 이권 싸움은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주점은 원래 사바이 음식점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보통 2차로 놀다 가는 약간 서비스룸 형식으로 만들어 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씨 자매가 이걸 이렇게 임대를 받아서 운영한 지는 당시에 고작 반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단순 강도로 생각하기 이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보복성으로 그들에게 들어왔다, 아니면 또 더 복잡한 뭔가 막 자리 싸움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시간도 짧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건물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해줬어요. 당시 이제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들이 이 범행 동기가 혹시 주인 이 씨가 아니고 택시기사 고 씨, 이 고 씨를 노린 청부살해가 아니냐라는 논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실 생각해보면 돈을 노린 범죄였다면 범인들은 주점에 들어온 직후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런데 범인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란주점에 들어와서 최소 3-4시간 정도 놀다가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최 씨가 그 방에 놀러가서 같이 놀다가 재미없어서 나오기도 했고요. 택시기사 고 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거기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씨가 이제 지인이었던 이 씨가 가게에서 축구 경기 같이 보자 하면서 사바이 단란주점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봐서 이거는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니라 뭐 애초부터 고 씨를 타겟으로 하고 청부살인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다른 여자들은 왜 죽였냐? 입막음하기 위해 죽였다. 그리고 물건 일부를 훔쳐감으로써 약간 단순 강도처럼 보이게 하고 이렇게 보이려고 한 거다. 자, 그러면 고 씨를 청부살인하기 위한 거였다면 무슨 원한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청부살인이라면 가장 먼저 용의자로 거론낸 사람은 이 씨,
이 씨는 여자고 고 씨는 남자예요. 이 씨의 전 남편이에요. 당시 주인 이 씨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씨의 그 전 남편이 고 씨하고 택시기사 고 씨하고 이 씨하고 사이가 좀 각별하니까 둘이 혹시 불륜관계인가 아닌가를 의심을 해서 살인청부업자에게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논리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글쎄 이게 그렇게 청부살인을 저지를 만큼의 사이였는가. 그리고 택시기사 고 씨가 정말 남들로부터 그렇게 원한을 살만한 평소에 행실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변에서 증언을 해주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의심을 했던 그 남편이 있잖아요. 전 남편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청부살인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부살인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건은 최 씨에게 집중됩니다. 그 당시의 일을 최 씨는 굉장히 기억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건 최 씨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범인들의 몽타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찰은요, 당시에 무려 10만 장이 넘는 이 몽타주가 그려진 수배지를 전국에 뿌렸어요. 당시 MBC에서 이제 방송했던 공개 수배 프로그램에도 이게 2번이나 걸쳐서 나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이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범인으로 의심되는 한 명이 검거됩니다. 경찰 측에서는 아마도 여기서 제 추측으로는 이 B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B의 몽타주가 지금 보이시죠? 을이라고 써있는 B.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일치했는지는. 근데 이 검거된 사람이 이 B의 몽타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목격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이 씨의 언니예요. 죽은 이 씨 언니 같은 경우는 교대해 주려고 잠깐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봤대요. 살짝만 봤긴 했지만. 근데 이 씨의 언니가 이 3명 중에 이 B 씨와 너무 닮았다고, 내가 봤던 그 사람이 맞다고 맞다고, 저 사람이라고. 자, 이렇게 범인 일당 중 한 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포가 돼서 왔는데 이 씨 언니가 왜 내 동생 죽였어 하는데 누구세요?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온갖 쌍욕을 퍼부었어요. 화가 났을 테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도 태연하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거죠. 그는 그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사건이 좀 미궁으로 점점 빠질 것 같으니까 경찰이 조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이 잡혀온 용의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닥치고 그냥 불어! 해서 약간 강압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용의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리바이를 맞춰보니까 이날 축구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용의자는 그날 집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축구를 보면서 그날 어떤 상황이었, 누가 몇 분 몇 초에 골을 넣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3명이 같이 와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날의 축구 경기에서 하석주가 골을 넣고 2분 만에 백태클로 퇴장을 당한 걸 기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알리바이를 입증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답답하죠. 많은 증거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강도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왜 죽였던 거고, 게다가 방법은 너무나 잔혹하고. 자, 이 사건은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겨오다가 2016년에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조사할수록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게요. 먼저 범인들은요, 정체가 이미 노출됐어요. 사건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6월 13일 밤 10시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단란주점 이 씨의 언니가 이 가게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자정 12시가 되기 조금 전에 이 씨와 교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시간 정도 범인들의 얼굴을 확인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들은 단란주점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러 왔는데 내 얼굴을 이미 봤는데 안 죽이고 계속 거기 있었다? 그래서 이걸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범인들이 여기서 양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3명의 남자. 양주 3병을 마셨어요. 근데 당시 알코올 도수가 40%가 넘어요. 독한 술을 3명이서 3병을 마셨대요. 그럼 꽤나 술에 취한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인 범죄라면 혹시 성범죄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죠. 실제로 보면 도우미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 잔혹하게 발견된 범행 현장에서 그 이제 옷이 벗겨지거나 찢긴 흔적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긴 했는데 가져오진 않았어요. 너무도 잔혹해서 도저히 못 가져오겠어요. 자, 게다가 여러분 생존한 최 씨가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됐죠? 하의가 발가 벗겨진 채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의 성범죄와의 연관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칼로 잘려서 바닥에 흐트러진 건 또 다른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은 아니다. 술에 취해 있던 범인들이 피해자들과 그날 단란주점에 있었던 이 씨, 고 씨, 최 씨의 친구 김 씨, 요 넷과 충돌하게 됐고 순간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어요. 바로 살해 도구입니다. 살해 도구가 뭐였죠? 회칼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살인 도구를 소지했었어요. 일반 칼도 아니고요. 게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손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 피해자들이. 근데 이게 케이블 타이라고 여러분 그 케이블 선 정리하는데 이렇게 하는 그 플라스틱 선 아세요? 그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어요. 아니 어떤 일반인이 회칼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일반인이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사람들 그걸 손 묶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케이블 타이 넣고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과 증언들과 모든 거를 합쳐봤을 때 프로파일링 전문가들 그리고 그 외의 전문가들이 이 사건은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졌어요. 하지만 범인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과거에 살인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지 20년이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이 범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데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한 사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울산 단란주점 사건이에요.